안녕하세요. 자, 이지선 유아이명은 혼자 공부하기에 막막한 그런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마음 아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하는 언니 같은 지선쌤, 이제 정말로 선생님들과 함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연간 커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선쌤과 함께 그냥 가만히 강의 듣고 그냥 지선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기만 하면 공부가 나도 모르게 어느덧 완성되는 그런 공부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는요 뭐 생각한 게 없어요. 그냥 했는데 문제가 풀리네요. 다 막 문제 풀면 다 맞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선생님들 암기 너무 걱정이시죠. 암기도 저절로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는 더더욱 어려우셔서 이거 나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만 쓰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답 한번 써보려고 시험장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해야 되잖아요. 자, 그냥 지선쌤을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암기도 되고, 또 지선쌤과 함께 해보기만 하면 문제도 저절로 풀리는 그런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고, 자,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도 매 월별로 지선쌤의 커리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따라오시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막막하고 진짜 해도 될까? 이런 게 진짜 힘든 거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목표 지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안내해주고 길을 가르쳐준다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냥 그날 과제를 내준다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자, 지선쌤의 커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외롭고 막막한 그런 수험 생활은 아니에요. 함께 합니다. 지선쌤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는지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틀을 좀 말씀드리면, 지선쌤의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자, 1단계는 개강론 기본이론 풀고요. 기본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문제도 같이 풀어봅니다. 기본이론을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고, 이것과 함께 논술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논술도 처음부터 문제와 함께 잘 풀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개강론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알았어요, 그걸로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때는 개강론을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면서 암기장으로 정리하는데, 물론 이때부터 문제는 계속 풀어나갑니다. 문제수는 이제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도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기출도 풀고, 그리고 기출 변형은 물론 풀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출제를 예상하는 적중 문제들도 벌써 1단계부터 풀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 요 초반에는 자세한 설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뭔지 알아야죠.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2단계는 심화시켜 나가면서 암기. 우리는 물론 1월부터 암기하지만 2단계에서 집중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암기, 이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갑니다. 하지만 초반에 집중하는 것은 자세한 이해. 그러면서 암기 문제 같이 가야지 이해도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요 2단계에서는 이제 심화시키면서 암기, 집중 암기예요. 이제 2단계는 집중 암기하지만은 여전히 이해하면서 암기하고, 그리고 암기한 걸 문제를 풀고, 요건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자세한 이해, 그 다음에 2단계는 암기, 이제 3단계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풀이, 충분한 진로품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요.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문풀도 진도별로 문풀 하는 거고요. 자, 진도별 문풀하고 단권하로 더 정리하고, 4단계는 이제 진짜 실전 모고예요. 근데 일단 이거는 실전 모고는 놔두고라도 일단 1, 2, 3단계 안에서 정말 대부분 다 정리가 되고, 4단계 시험 때 돼서는 866문제라고 했지만 1000문제 이상을 풉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저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2차. 자, 2차 지금 선생님들께서 2차의 중요성을 다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 2차도
평소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실 2차를 알아야 1차 문제도 풀리는 지금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차도 3월부터 쭉 진행을 해서 1년 내내 사실은 2차도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저는 인도를 해드리고요. 1차 문제가 사실은 요새는 교실 현장 문제,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아를 어떻게 문제 행동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1차 시험 문제에 다 나오기 때문에 2차와 1차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2차도 공부하시면서 물론 1차에서도 현장 중심적인 사고형, 요즘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틀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월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자, 아까 제가 1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1단계는 자세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자세한 설명이에요. 1단계는 정말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N수생 선생님들, 특히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이 노량진을 돌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이론의 이해도 없이 문제는 엉터리 문제 풀고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두꺼운 책을 암기만 해갖고는 요즘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수하시고 팔수하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진짜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이지선 유아임용에 오시면은 초수 합격생 정말 많고요. 그렇게 오수 팔수 떠돌다가 이지선 유아임용에 와서 수석 합격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선생님들 저한테 말씀하세요. 와, 나 이런 설명 처음 들어본다. 정말 모르던 거 다른 학원에서는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딱 스탑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엉터리로 설명해서 5개념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데 저를 만나서는 선생님들께서 그 5개념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일단 초수생이든 N수생이든 저는 1월부터 시작하는 자세한 설명부터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 의사소통 영역에서 통사론이 뭔지 구문론이 뭔지 이런 거 문제 응용돼서 나오면 몰라요. 모릅니다. 자, 선생님들 아십니까? N수생 선생님들 문제 응용돼서 나오면 전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문인식도 사실은 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의사소통 영역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개념 진짜 잘 몰라요. 뭐 이제 정신적 세계 같은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정신적 세계 특별히 뺄셈 같은 거 있잖아요. 저한테 처음 설명 듣는다 뭐 이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 유아교육개론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정말 유용할 겁니다. 자, 일단 유아교육개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유아교육개론이 여기 이제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유아교육개론을 제가 자세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벌써 매주 문제를 많이 풀고 저희는 모든 과목은 마지막 주는 전부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저희는 모든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예요. 저희는 매번 모든 과목이 유아교육개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지막 주는 다 실전 모의고사고요. 정말 모든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유아교육개론 자세한 설명을 해요. 처음에. 매주 이렇게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 확인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풉니다. 한 25문제나 뭐 20문제 요 정도씩 매일매일 풀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얼마나 좀 전에 공부한 거를 정리해주고 끝에 가서는 암기장으로 정리도 해줘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내용이 정말로 잘 이해가 되겠죠. 자, 1월 달에 예를 들면 유아교육개론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설명, 확인 문제 풀이,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아교육개론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뒤에는 점점 이제 유아교육 과정도 있고 뭐 논술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1단계에서 요게 지금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잖아요. 자, 요렇게 하면서 요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2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자, 아직은 지금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하고 있는 시기에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이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거는 매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유아교육개론 지금 기본 강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자, 유아교육개론 강의가 지금 보세요. 유아교육개론 강의가 매주 수요일 날 1월 3일부터 2월 말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 학원에 와서 유아교육개론 기본 강의 들었어요. 그러면 목요일 날 서답식, 이건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자, 수요일에 기본 강의 엄청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암기도 하고 문제도 풀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거보다 심화된 문제를 쫙 푸는 거예요. 유아교육개론 정말 이건 서답식 답안을 이때부터 연습합니다. 서답식 답안이 갑자기 막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답식 답안은요, 답 쓰는 스킬만 연습해서 가볍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했는지를 보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서답식 문제는 이때부터 기본 이론과 함께 공부를 해야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들께서 목요일 날은 오셔가지고 서답식 개론 문제 푸는 거예요. 서답식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수요일 날 기본 강의 들으셨죠? 목요일 날은 서답식으로 문제 푸셨죠? 금요일이에요. 여기 금요일 여전히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인데 여전히 기본 강의와 문풀이 진행되고 있는 요런 같은 시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시기에 금요일 날은 오셔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또다시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기본 강의 들었어요. 그때도 문제 풀고 암기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또 와서 처음에 막 암기를 시켜줘요. 암기하고 다시 복습하고 서답식 문제 막 연습해요. 자, 금요일 날도 오셔가지고 암기장으로 공부합니다. 이때는 문제 안 푸냐? 이때도 문제를 풀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도 총정리하고 암기를 매주 해줍니다. 자, 앞에 수요일, 목요일에 이미 암기하고 이해하고 문제 다 풀었는데 금요일 날 또 와가지고 총정리하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주 확인 문제를 또 풀어요. 암기장에서 암기하고 확인하는 문제를 또 풀고 마지막 주에는 또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지금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이러면서 수요일 날은 자세한 설명해줘요. 목요일 날 설명하면서 서답식 문제 풀고 암기 또 해요. 금요일 날 와서 암기장 갖고 또 암기하면서 또 문제 풀고 또 설명 들어요. 이 정도는 해야 선생님들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떨렁 와갖고 기본 이론만 듣고 우리가 뭐 천재도 아닌데 2달 뒤에 그거를 또 뭐 문제를 푼대요. 2달 동안 싹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는요, 요런 시스템이에요. 유아교육 과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세트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유아교육 과정도 기본 여기, 기본 내용에 좀 보시면은, 자, 여기 1단계 유아교육 과정도 있어요. 유아교육 과정은 이제 3월에 개강을 하죠. 자, 유아교육 과정 보시면은, 자, 여기 유아교육 과정은 또 3월에 화요일 날 또 개강을 합니다. 유아교육 과정을. 자, 개강을 해서, 자, 보시면 여기 이 색깔이 안 보일지 모르니까 빨강색으로. 자, 유아교육 과정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화요일 날 개강을 했어요. 이때도 물론 자세한 설명, 매주 수업 후에 확인 문제 총 150문제 정도 풀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돼요. 화요일 날 지금 유아교육 과정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과정. 아직 유아교육과정이 진도가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 보시면 화요일에 기본이론 들었어요. 기본이론 들으면서 여기서도 암기도 시켜주고 문제도 풀어주고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요일. 자, 금요일은 뭡니까? 금요일은 와서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풀이. 유아교육과정. 내용 똑같은 거. 자, 이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합니까? 총정리 암기를 먼저 시켜줘요. 총정리 암기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총정리 암기하고 매주 확인 문제를 총 100문제를 풉니다, 또.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월쯤에 보면 또 뭐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정 암기장이 금요일 날 들어가요. 이거는 서답식 문제로 풀어보는 유아교육과정 풀고 바로 암기장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화요일 날 기본이론. 자, 금요일 날 문제풀이 했고, 자, 지난주까지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여기 5월 17일부터 5월 10일 날 종강하고 5월 17일부터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암기를 막 다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해야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는 4월부터 벌써 아예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이런 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정리 암기를 또 해요. 여기는 개강론 다 하는 겁니다. 자, 4월 달에 지금 아까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개론 이런 거는 2월 말에 이제 종강을 하고, 자, 지금 몇 주 지나지 않았어요.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이런 거는 아직 진행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공부하고, 목요일 날 암기하고, 금요일 날 문제 풀고 다 했는데, 수요일 날, 중간에 수요일 날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수요일에 와서 또 총정리 암기하고 확인 문제 풀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보고 또 보면서 여기는 그 대신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여기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에서는 자, 요 반에서는 제가 서답식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답식 답. 지금 올해 서답식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는 1월부터 모든 과목에서 서답식 쓰는 거 기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서 또 개강론 본격적으로 서답식 답안 어떻게 쓰는 건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지금 2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1, 2단계에서 자,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요. 자, 이 1, 2단계에서 무엇을 합니까? 1단계에서는 자세한 설명, 그게 중심이었어요. 2단계와 함께 맞물려서 같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기본 이론 했으면 오늘은 암기하고 내일은 문제 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모든 시간에는 전부 이론 설명, 암기, 문제풀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겹겹이 몇 중으로 이어싸고 막 반복되는 문제들도 많고 중요한 문제는 계속 반복을 시키기도 하고 반복을 똑같이 시키기도 하고 이 관점, 저 관점 이렇게 막 관점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중복시키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저절로 외워져요. 문제 자체가 막 외워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1, 2단계 동안에는 이해, 암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서답식 연습. 이 서답식 연습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선생님들한테 이거 숙제니까 다 풀어오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 초수생이든 N수생이든 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보기만 하세요. 예습하지 말고 복습 위주로 문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복습 위주의 문제 공부예요. 복습 위주의 문제 공부. 자, 선생님들께서 와, 나 기본 실력도 없는데 그래 이지선 강사 강의가 좋은 건 나도 알겠는데 나처럼 실력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서 문제 못 푸니까 안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1월부터 문제를 막 실전 보고 막 당장 시험 붙을 사람처럼 막 실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고 제가 푸는 걸 보세요. 자, 이거는요.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N수생 선생님들 작년, 재작년에 이제 계속 떨어지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공부 방법이 내가 답 쓰는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강의는 듣지도 않고 혼자서 막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방법을 계속 강화하겠죠. 맨날 문제 푸는 거 실수하고 문제 읽는 거 실수하고 답 쓰는 거 실수하고 막 이것저것 빼먹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답습해서 막 또 연습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푸는 게 아니에요. 1, 2단계 동안에 많은 문제가 나오지만은 먼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먼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저걸 안 썼었구나. 아, 내가 문제 읽을 때 저거를 빼먹고 오해하고 아, 내가 지금 이 육하원칙에 맞게 안 쓰고 문장을 멋대로 쓰고 아,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이랬구나. 이런 게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푸는 것을 이때는 보셔야 됩니다. 1, 2단계 때는. 자,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완전 초수생도 할 수 있고요. 애수생들은 이제 깨닫는 게 다르죠. 이미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미 이제 쓴 잔을 마셔본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엔 붙는 거예요. 그런 단점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요번엔 붙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 못하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계속 5수, 8수, 10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이 쉬워 5수, 8수, 10수지 얼마나 인생이 병들어 가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걸 반복하지 마시고요. 제가 푸는 거를 보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 하면요. 자, 운전면허 시험 많이 보셨죠? 보신 분들 많으시죠? 운전면허 시험장에 등록 딱 하고 바로 차 몰고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난리 나겠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돈 내고 등록 딱 하고 바로 차 샥 몰고 막 고속도로 타고 막 부산까지 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필기시험 보고 그다음에 도로주행 오늘 나간다 막 이런 막 겁나잖아요. 그때 이제 운전학원에서 이제 도로주행 혼자 나가세요. 안 그러죠. 어떡합니까? 운전대 잡지도 않아요. 그때 어떡하죠? 옆에 운전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옆에 타고 어떡하나 자세히 봐요. 몇 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가 잡고 그것도 나 혼자 막 차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운전선생님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세요 알려주고 몇 번 그렇게 하고 겨우 내가 나가볼까 말까 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문제 푸는 거 이거 유아임용 시험은 처음부터 막 도로주행하는 것처럼 막 고속도로 타는 것처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단계 때는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봐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비행기 조종하고 있는데 자, 너 이제 항공대 들어왔으니까 비행기 당장 몰고 나가. 이렇게 하늘 날아 막. 이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옆에서 하는 걸 자꾸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덧 나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보고 그리고 저는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해설지가 한 문제당 막 한 페이지씩 이래요. 자, 그래서 해설지를 자세하게 보고 제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 푸는 이 서답식 문제,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이 서답식 문제 연습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해설과 제 설명을 들어보면 아, 내가 작년에 이래서 감점됐구나 이런 것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 2단계 때는요. 선생님들께서 혼자 푸시면 안 돼요. 제가 푸는 거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1, 2단계까지 정말 많은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래서 이 1, 2단계를 지나고 나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기도 하고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문제가 겁나지 않아요. 너무 많은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됐어. 암기는요. 저희는 이제 구정 때쯤 해가지고 암기장 음원 파일이 있는 강의를 녹음을 해요. 자, 그래서 암기장이 저희가 굉장히 얇은데 그 암기장에서도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몇 년 암기장을 만든 이래로 계속 거기서 문제가 우르르 적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꺼운 책에서 안 나온 그런 시험 문제들이 두꺼운 책에서는요. 여기 피해가고 저기 피해가고 책 두꺼우면 뭐예요? 빈대 내리쳤는데 빈대는 도망갔는데. 자, 두꺼운 책에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고 두꺼운 책에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리고 두꺼운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별 의미도 없어요. 아무거나 다 붙여놓은 거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거는요 안 돼요. 저희 이지선 유아일명의 암기장은 시험에 나올 것만 추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에 나올 게 너무 잘 보여요. 안 나올 것도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안 나올 거는 빼고 나올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타고난 탤런트예요. 그게 공부의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하고 이런 걸 보면은 시험에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올지 너무 보여요. 이게 엑스레이 찍어서 막 뼈 보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안 나올 거는 다 빼고 나올 것만 넣어놓는 거예요. 암기장. 자, 그래서 암기장을요. 이게 그냥 암기장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세한 설명과 반복과 문제풀이 이거랑 같이 가잖아요. 이런 과정이랑 같이 가면서 암기장을요. 선생님 제가 수업 시간에도 반복도 되게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음원 파일을 드리니까 음원 파일을 뭐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차 운전하고 갈 때도 틀어놓고 파일이니까 암기장 음원 파일이라고 제가 뭐 암기장만 성의 없이 두두두두 읽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해드려요. 그거를 한 8시간 분량 정도 됩니다. 8시간이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8시간이면 개강론 한 1회독이 끝나버려요. 뭐 그러면
다다다다다 대충 했나? 아니에요. 웬만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제가 같은 교재로 계속 복습시켜드리고 반복시켜드려요. 그리고 그걸 풀어서 설명해드려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걸 문제를 또 다 풀어요.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변형된 걸 다 풀고 암기장은 암기장대로 또 수업이 있어요. 제가 그걸 교재로 해서 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암기장 음원 파일 통째로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암기장 음원 파일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지가 안 외워질 재간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요 1월부터 반복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이제 구정 때 제가 녹음을 해갖고 이제 드리기도 하니까 작년 버전은 이제 계속 보는 분들이 이미 듣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새 버전은 구정 때 제가 이제 특강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구정 때쯤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새 버전은. 자, 그래서 구정 때 이제 그걸 들으시면서 구정 때부터 계속 반복하시면은 사실 유아교육개론 종강할 때쯤 되면 강론까지 한 10회독도 가능해요. 작년에 올해죠. 2023년 올해 동안에 초수 선생님들이 그 음원 파일을요, 개론 끝날 때, 유아교육 개론 끝날 때쯤 해서 개강론 10회독을 다 했어요. 자, 물론 처음에 강론을 모르고 듣죠. 모르고 듣지만은 모르고 들었던 내용들이 은연중에 공부가 되고 외워져가지고 강론 새로 진도 나갈 때는요, 알겠다.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강론 내가 아는 용어, 내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생초수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강론 들으면서 암기장 반복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 수업 안에는 암기장이 이런 버전 저런 버전 여러 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암기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암기가 너무 고생인데 암기가 너무 걱정인데 걱정 끝이에요. 암기 저절로 됩니다. 문제 저절로 풀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될 때까지 뭐가 끝나냐? 암기가 다 끝나요. 기본 이해가 다 끝나요. 그리고 암기 같은 건 문제도 안 돼요. 이지선 유아유명에 와서 뭐 암기가 어렵네 어쩌네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암기는 2단계까지 그냥 저절로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웬만큼 문제 푸는 스킬도 다 익혀져요. 이제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 정도 반복을 하는데, 자, 논술은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논술도 비슷하게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익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보시면, 자, 3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저희 기출을 지금 3단계에 넣어놨는데 3단계지만은 요거는 2월부터 기출문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총정리를 해요. 자,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2월부터 기출문제 정리를 하니까 이게 2월부터 기출을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뭐 기출 그렇고요. 기출도 한 문제 한 문제씩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기출을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2024, 2023 연도별로 쭉 풀어요. 연도별로. 자, 이렇게 해설해주는 학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영역별로 대충 묶어서 어떤 문제는 풀고 어떤 문제는 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요 연도별로 풀어요. 연도별로 쭉 풀어나갑니다. 저희는 연도별로 쭉 풀어나가요. 그래서 2024, 2023, 2022, 2021 이렇게 해서 한 10년치 정도? 10년치 정도는 연도별로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요. 교육과정 A, B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한 해설에서 푸는데 해설이 굉장히 두껍죠. 사실 이 기출풀이만 들어도 웬만큼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이 3단계부터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3단계는 다 5월 뭐 이때쯤 진행이 되지만은 기출은 2월 첫 주부터 진행을 딱 해요. 아니, 그러면 초수 선생님들 공부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개론 조금 배웠는데 기출 어떻게 풀지? 풀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복습 위주로 하면 풀 수 있고 요거를 같이 해나가면 문제가 막 수준이 높아져요. 나중에 교육과정 공부하고 이럴 때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작년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출을 영역별로 묶어서 대충 풀어주지 않는다. 자, 뭐 쓸데없이 막 기출을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는 그런 대부분의 노량진 학원들이 막 기출을 막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면서 정작 문제는 안 풀어줘요. 해설도 안 줘요. 저는요 기출을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지는 않아요.
근데 2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 우려먹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출을 철저하게 풀어드려요. 28년 기출을 최근 기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갖다가 교육과정 A 1번부터 교육과정 B 8번까지 순서대로 다 풀어드리고 두꺼운 철저한 해설을 드립니다. 그리고 옛날 거 이런 거는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교육과정도 다 바뀌고 이래서 그런 거는 영역별로 정리를 해드려요. 옛날 거는 영역별로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거 중심으로. 옛날 거는 영역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최근 한 10년치 이거는 한 문제씩 다 풀어드려요. 그래서 이 기출풀이 이지선 유할명의 기출풀이 너무 좋다는 분들 많습니다. 새로운 세계다, 처음이다 이런 분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대충 묶어서 영역별로 푼 거 또 풀어주고 푼 거 또 풀어주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기출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출풀이를 통해서 기존 이론은 다 정리됩니다. 이것만을 오직 이 기출풀이를 통해서는요. 기존 이론은 다 정리돼요. 기존 이론은 완벽 정리가 기출풀이로 다 돼버립니다. 사실 앞에 설명도 다 들었고 문제 풀었기 때문에 기존 이론은 이걸로 싹 정리가 돼요. 그러면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기존 이론만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기존 이론만 맞추면 60, 70점 받기도 어려워요. 기존 이론 갖고는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60, 70점에서 합격하려면 한 20점 정도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요즘 스타일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문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3단계 한번 보세요. 3단계는 완전 문풀 대잔치. 문풀 대잔치예요. 그래서 진도별 문풀 1, 진도별 문풀 2 이게 다 틀려요. 진도별 문풀 1에서는 필수 문풀 그리고 여기는 서답식 중심. 그러니까 필수도 풀어야 되고 서답식도 풀어야 되고 심화 문제도 풀어야 되고 열린 문제도 풀어야 되고 풀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다 풀어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도 복습 위주입니다. 이때까지도 이제 실전 모고 맨 마지막 주에 푸는 실전 모고만 알아서 혼자 푸는 거고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께서 복습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법안전 있는데 이것만 보면 돼요. 저희 법안전 적중률도 100%입니다. 그래서 법안전 뭐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것만 푸시면 돼요. 그리고 진도별 문풀 1, 2, 3까지 있는데 3는 서답식 열린 문제 중심 심화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강의가 있죠? 유아교육개론 100제, 유아교육과정 200제 있습니다. 자, 그럼 유아교육개론 100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 잊어버릴까봐 단권화 정리와 암기반이 아예 또 들어있어요, 여기.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암기장 막 외우고 있고 아까 1단계에서 암기장 강의도 했잖아요. 서답식, 유아교육개론 뭐 문제도 풀고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이런 것들이 2단계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개강론을 같이 암기장 가지고 암기하고 신이론 정리하고 실전 모고를 또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외우는 거는 더 이상 걱정 마세요. 저희한테 와서는요. 외우는 거 걱정 마시고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제가 푸는 것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워낙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 겁도 안 나요. 자, 그리고 이 문제들은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9월쯤 돼갖고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문제 푼 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면은 저는 해설서 말고 누리과정 해설서 말고 저희는 문제지와 해설지를 따로 드려요. 문제지와 해설지를 따로 드리는데 이 해설자료, 해설지 자체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 해설지를 모아서 해설지만 반복해서 회독하면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설지에 모범답안이 나와 있잖아요. 모범답안을 워드로 쳐서 필사해가지고 조금 외울 필요도 있어요. 반복해서 돌리면은 그 자체가 서답식 암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주요 이론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한번 해설자료 정리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지와 해설지가 저희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해설지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만 회독을 나중에는 돌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히 문제의 보화예요. 문제의 보화. 자, 그래서 문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자, 선생님들 보시면 이 문풀이 아직 덜 끝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강의죠. 자, 이 강의 뭡니까? 유아교육과정 200제. 사실 유아교육개론 100제와 유아교육과정 200제만 풀어도 와, 새로운 세계야. 이런 문제 처음 봤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자, 100제, 200제만 보고도 놀랍니다. 다른 학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저한테로 넘어온 분들 많습니다. 노량진에서 저한테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자, 유아교육과정 200제. 그 다음에 문제 단거나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많은 문제를 딱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 단거나 원투. 자, 여기 이 문제 단거나 원투에 있는 해설지, 해설 자료 이거를 책으로 묶어서 이것만 회독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있는 모범 답안을 암기를 하신다면 모범 답안을 암기를 하시는 건데 그냥 어렵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워드로 쳐서 필사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암기를 하신다면은 서답식 대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 이해하고 문제도 이해하고 문제 풀어보고 내용 암기하고 문제를 진짜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이러면서 암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모범 답안 암기는 굉장히 유용해요.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서답식이 걱정이신 분들은 제 커리를 쭉 따라오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암기가 걱정이신 분은 암기 같은 건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지선 유아유명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해설지를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해설지를 회독하시고 모범답안만 써서 암기하시고. 자, 여기가 이제 8월, 9월 이때쯤 돼가지고는 단권화를 다 해드려요. 그리고 논술도 뭐 저희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논술을 지금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자, 논술에서도 저희 교육과정 문제 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었던 논술 문제가 요번 1교시 논술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교육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가 한 회차분을 완전 누리과정으로 만들어서 푼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은 완전 적중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됐습니다. 4단계가 되면은 저희는 이때 이제 실전 모고 시즌이거든요. 자, 이때 실전 모고 시즌인데 이때도 실전 모고가 여러 반이 있어요. 실전 모고 총 8회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고 심화반이 또 있어요. 요거 총 4회짜리 있고요. 최종 실전 모고 또 있습니다. 자, 요거 4회예요. 그래서 실전 모고가 지금 총 16회죠. 총 16회예요. 그리고 앞에서 모든 강의가 저희가 이제 24개의 과정인데 그 모든 과정 끝날 때마다 전부 실전 모고를 다 보기 때문에 실전 모고 횟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더블 모의고사 보고 뭐 갑자기 모의고사 보고 막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모고 횟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때 보는 실전 모고만 딱 16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또 뭐 합니까? 암기 또 해요. 선생님들 혹시 암기 못 하실까봐 암기를 또 합니다. 자, 이 암기는요,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암기를 선생님 혼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암기만 따라오시면, 요때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요때 암기는 마지막에 이제 암기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암기장을 딱 펴고 있으면 제가 다다다다다 빨리 해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만 개강론을 한 바퀴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수업이 총 4회인데 개강론 한 바퀴 이때 다 돌립니다. 근데 개강론 한 바퀴 제가 빨리 막 해드리는 걸로 돌리는 거는 지금 한두 강의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암기장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구정 때 나눠드리는 암기장 음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암기 시간이 총 8시간이 걸리는데 이때는 한 개강론 다 해서 2-3시간에 1회독을 끝내버리게 이렇게 해드려요. 다 따라옵니다. 자, 이때는 막 다급하기 때문에 2-3시간에 암기장을 1회독을 개강론을 싹 다 돌리고 요거 한 3번 정도 돌려도 몇 시간 안 돼요. 2시간에 1회독이면은 한 6시간이면 3회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100회독, 200회독은 흔합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암기를 뭐 이제 뭐 문제 어렵다 이래가지고는 시험 붙기 어려우니까 저희는 개강론 한 100회독씩 하는 분들은 허다해요. 너무 쉽게 다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께서 2-3시간 만에 개강론을 돌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암기 요거를 이제 한 2-3시간에 개강론 1회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에 실전 모고 보고 매주 이거는요, 매주 시험 문제를 또 풀어요. 매주 한 50문제씩 정도 풀었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매주 50문제씩 푸는데 더 뭐 늘 수도 있고 이런데 개강론을 제가 진도에 맞춰서 빨리 1회독을 하게 해드린 다음에 좀 전에 저랑 같이 암기로 체크했던 걸 문제로 또 풀어요. 이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막판에 한 번 쫙 회독 돌린 거를 문제를 탁 푸는 거예요. 문제 수가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커리를 한 바퀴를 쫙 돌고 나면은요,
이게 지금 그런 쿼리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끝나고 나면 막바로 뭐가 있습니까? 막바로 또 2차를 완벽한 풀코스로 또 대비를 시켜드려요. 자, 그리고 요것과 함께 개인 지도반도 또 운영을 하는데, 자, 오늘은 그냥 풀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면 반드시 붙습니다. 자, N수생 선생님들도 초수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초수생 선생님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선 언니는 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들 옆에 앉아서 함께 공부하는 언니 같은 지선쌤인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저만 믿고 한 발 한 발 가면 합격의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실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길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한 발 올라가면 어느덧 정상입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앞으로 이제 12월 20일 날 설명회도 있고, 이제 여러 번 선생님들한테 요 커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025 유아명에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꼭 합격시키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한 분만은 반드시 합격시키겠습니다. 지선쌤과 함께라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반드시 합격시키겠습니다. 선생님 한 분 분명히 합격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